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해서 좀 계속 이렇게 등교 일정이 좀 연장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 공지사항 잘 참고하셔서 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줄 알고 등교하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종이 페이퍼로 과제물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광고를 했었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주 단위로 오늘 과제물 나가잖아요. 요번 토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석주, 지금 요번 주까지 석주인가요? 그러면 요거 한꺼번에 올리셔야 돼요. 올 토요일까지 올려주시면은 4월 4일입니까? 그때까지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 피드백도 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제출 안 하시면은 또 출석에 결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들었어도. 그리고 또 성적에도 1점 정도 가산점을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꼭 이렇게 과제물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과제물 탭에다가 올려주세요. 이제 디지털로 다 처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그 인권 실천 그래가지고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막 지나면서 유엔이 설립이 되고, 그 유엔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기구에서 각종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선언들, 이런 것들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쟁과 같은 비극을 맛보지 않아야 되겠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바로 여기에서 인권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계 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 대륙별로,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의 실정에 맞도록 국가별로 인권 선언과 관련되는, 또는 인권에 관련된 법규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를 보면은 인권 정책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유엔에서 경고장도 보내고, 그리고 또 어떤 수입하는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한다거나 행동 반경을 줄이는 그러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란이 바로 그런 경우,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선언을 만들고 헌장을 만들고 또 어떤 법조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포를 해도요, 이걸 잘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규약과 현실 사이에 놓인 격차의 문제, 우리나라는 그거 실천하려면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거 다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전통이 이러하기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 실천 못합니다. 그래서 현실과 규약 사이에 엄청난 틈바구니, 갭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이죠. 두 번째, 인권 규약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다. 인권 규약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예를 들어서 조나선 고절, 미국에서는 부유한 집 아이들과 가난한 집 아이들 사이에 엄청난 교육규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퍼블릭 에듀케이션, 공교육 아닙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국가가 동등한 대우를 받느냐? 아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온 세계가 주목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탁 말을 하면 얼마나 거기에 이목이 집중이 됩니까? 그래서 9.11 테러 같은 경우에 미국인들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사건 발생하면 거기에서 얼마만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더라, 굶어 죽더라, 치료를 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더라.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모든 국가가 미국처럼 그렇게 이목에 집중을 받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진도가 나갑니다. 실제적 적용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허점과 한계가 있다. sak스 제프리라고 하는 분이 The End of Poverty, 가난의 끝점, 종점, 이런 책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외국에 원조해주는 돈이 새고 있대요. 미국은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에 이 원조를 해주는데 돈이 센데요. 저 왼쪽에 물통 한번 보세요. 물을 잔뜩 담아놨는데 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물이 줄줄줄 새고 있지 않습니까? 저걸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다 새버리더라. 그래서 2002년도에 미국은 사하라 이남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에 주민 한 사람당 기준으로 해서 3달러에 해당이 되는 금액을 기부했다. 그런데 미국 자문단에 취급하는 무슨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료. 또 그들이 먹는 어떤 음식, 긴급 구제 원조로 옆으로 또 빼돌리는 거, 그 다음에 행정 비용, 거기에 또 조직원들이 다 있을 테니까 무슨 부 다 이렇게 조직이 형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오가니제이션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다 돈 지불해야 되지요. 또 부채가 있으면 부채 탕감해야 되지요. 그 협회 같은 경우. 그래서 1인당 실제로 3달러가 아니라 처음에 1인당 3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었는데 실제로 1인당 6센트, 1달러가 100센트잖아요. 6센트밖에 남지 않는, 이것만이 그들 손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나머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달러하고 94센트는 중간에 다른 데 쓰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자,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 보저라고 하는 분이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세계 가난과 인권, 이런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21년 전쯤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999년 공식 개발 원조 560억 달러 중에 단지 19%, 5분의 1이 채 안 되지요. 19%만이 43개국의 저개발 국가에 취급되었다. 나머지 81%는 어디로 간 거예요? 중간에 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내가 도와주는 기부한 그 금액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중간에 새고 있다. 바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지금 1, 2, 3, 4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페이탈리즘,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지, 안 되는 거지, 내가 그거 도와줘봤자 그게 얼마나 전달이 되겠어 하고 좌절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아무리 인권선언을 해도 그거 실천하지 않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있으나마나한 인권선언이잖아. 그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참 열심히 뛰지요.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자라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바로 그런 정신. 자, 정리해 봅시다. 인권의 원리와 아이디어들이 전 인류 역사의 여러 시대와 장소에 걸쳐서 존재했고, 어느 시대나 인권 문제는 존재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삼국시대부터, 또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조선시대에도 얼마든지 인권 문제 나와 있었어요. 여러 시대에 존재했고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불교에서도 발견돼요, 이슬람에서도 발견돼요, 기독교에서도 발견돼요. 자, 인권이 세계 인권선언을 통하여 1948년도 국제 수준에서 제도화된 배경에는 인류가 목격한 역사상 최악의 대량 학살 장면이 자리한다. 이런 엄청난 안 좋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권을 생각한 거다. 사람 생명 함부로 살상하지 말자.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 같은 경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재산이 불타고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고, 그걸 복구하느라 얼마나 많은 피땀을 또 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권에 대해서 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후로 모든 인간의 생명 존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구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구조의 틀이 발전했고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절대로 완벽한 건 없습니다. 자꾸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죠. 좋은 쪽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쪽으로, 실천되는 쪽으로. 그러나 이는 첫 출발을 뿌리며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속적으로 인권에 수반된 책임의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어디로 좀 내용을 바꾸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쪽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사실은 이게 챕터 4인데 챕터 3가 사실은 그 세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청교도 혁명이라든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가 미국 독립전쟁이라든가 이런 데서 살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개강이 등교하는 그 개강이 늦춰지게 되면서 제가 이 온라인상으로 진도를 무조건 빨리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짧게 강의를 하더라도 알맹이 아주 본질이 되는 내용들을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과제물도 간단한 거, 이 과제물도 하나씩 작성을 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에 조금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3장에 해당이 되는 세계 인권 역사 그 부분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가 진도를 나가면서 가능하겠다, 그거 강의해도 되겠다 싶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제가 다시 강의를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 4장으로 바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대한민국 시대하고 아무래도 제일 가까웠던 시대가 이 조선 왕조지요. 그 조선 시대의 4대 사상, 여기에 바로 인권 문제가 직접 결부가 됩니다. 4대 사상과 인권운동,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대 사상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인권운동 역사상에서 정도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도전의 민본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7서의 변, 7서자들의 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요. 소설책 이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허균의 홍길동전, 전부 다 광해군 때 일어난 일입니다. 7서의 변, 또 허균도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후대의 정조의 노비들을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끌어오는 거, 추노, 노비를 추적한다, 이거 영화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조의 추노 금지령, 그 다음에 조선말 선교사님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 조선인들의 인권, 그들은 뭐라고 묘사하고 있을까, 이런 내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헌은 주로 제가 참고한 게 6.25 경전하고 그 다음에 조선 왕조실록, 그 다음에 홍길동전. 제가 홍길동전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막 그때쯤 읽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좀 토톰한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펜젤러, 베제 대학교 세운 분입니다. 아펜젤러의 교육 선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장은 전개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4대 사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4대 사상,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섬길사자, 일사자로 읽지 말고 섬길사자, 큰 대자, 큰 것을,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긴다, 이게 4대 사상이, 이게 바로 유교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념을 따르는 거, 그 주의로 표현할 때는 4대주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작은 자, 제가 일부러 글자를 좀 조그맣게 썼어요.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하늘이 정한 고유한 윤리다. 어기면 안 된대요. 그거 어기면 질서가 무너진대요. 하늘이 정해놓은 고유한 질서이며, 만일에 이 원칙에서 이탈해버리면 하늘을 거스리는 거스를 역자, 하늘천자, 노음자자, 역천자, 죄인이지요. 하늘을 향해 죄를 짓는 역천자가 되고 만다, 죄인이 되고 만다,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주의는 유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유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러한 윤리, 제가 세 개의 꼭지점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부모님도 계시고 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어쩌면 또 이제 손자까지도 있겠지요. 요즘은 또 장수하시니까 다들. 그리고 효의 개념이죠. 부모와 자녀. 그래서 효의 개념. 그 다음에 공동체가 조금 더 커지다 보면은 국가의 개념까지 나아갑니다. 그 국가에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임금이 계시고 또 대소신료들이 있고 저 밑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신하신자, 백성민자, 신민, 그래서 이게 충이 되겠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임금을 향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범위를 넓혀가게 되면 인터내셔널의 개념이 되는 거지요. A 국가와 B 국가와의 관계성이 있어요. 이 관계성에서도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다. 요거 거스르면 역천자가 된다. 그래서 소국과 대국, 조선시대로 말하면 조선은 소국이 되고 명나라는 큰 대자 나라국자 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있어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 4대. 그리고 군신지간에서는 큰 자는 임금이고 작은 자는 신하입니다. 신하가 임금께 충성한다. 그 다음에 가족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들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자식이 부모를 잘 섬긴다. 그 개념이 바로 효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 효, 4대, 3개의 꼭지점 하나만 빠져도 삼각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교에서 절대적으로 이 세 꼭지점을 4대 사상에서 동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삼강오륜이라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강자는 별이 강자인데 중심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근본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3가지의 근본적인 윤리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오륜, 또 5가지 윤리가 덧붙여져 있다. 삼강하고 오륜을 합해가지고 삼강오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도덕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과 5가지의 일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배불숭유, 불교를 배척을 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모토를 내걸고서 조선이 개국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교 사상이 절대적인 사상 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념이 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신분을 초월해서 불악무지한 종들도, 옛날 그 종들 무슨 서당에 갑니까? 양반님네들 자제들만, 아들들만 서당에 갔어요. 그래도 한자 하나 못 깨우쳤더라 할지라도, 내 집에 노비라고 할지라도 이 4대 사상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노비들한테도 그걸 요구를 한 거죠. 철저하게. 이래야만, 바로 이 삼강오륜에 입각해 있어야만 바로 조선인 다움의 정체성, 너는 조선인이다. 그런데 삼강오륜을 회파를 한다든지 무시를 하잖아요. 너는 조선인 아니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동네 안에서, 조선이라는 국가 안에서, 그리고 중국하고 조선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너는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대 사상이 이처럼 큰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대 사상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벼슬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권 유리를 당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로 인권 문제를 다루니까 약점 쪽에 좀 포커스를 제가 맞추도록 할게요. 자, 3강을 먼저 한번 볼까요? 제가 글자를 일부러 군 크게 썼죠. 신자 조그맣게 썼지요. 부, 자, 크고 작고, 부부지간. 그래서 크고 작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삼강오륜이라고 할 때 이 3강을 먼저 보면은 군이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이 되겠습니다. 임금군자 하위자, 신하신자 별이강자.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중심이 되는 게 있대요. 그 중심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에는 글자로는 표명이 안 돼 있지만 섬기는 것, 충성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별이다.
근본이다, 중심이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고 하면은 부모와 자식지간입니다. 부의자강,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별이 근본이다, 중심이다.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효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의부강, 이거는 부부지간을 말합니다. 여기는 임금과 신하, 여기는 부모 자식, 여기는 부부지간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부의부강이 되겠습니다. 남편은 저 앞에 큰 지압이 붙자, 저 부는 큰 자입니다. 아내는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 가끔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라,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바로 이게 이런 부의부강,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큰 자이고 자식은 작은 자고, 임금꾼자, 임금은 큰 자이고 신하신자, 신하는 작은 자다. 이게 삼광의 논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 거스르면은요,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를 깨뜨린 거기 때문에 너는 역천자, 하늘을 거스르는 자다, 주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지요? 바로 인권의 문제. 억눌리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벼슬 못하는 사람, 그거 생각해야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오륜이 뭐냐? 이번에는 오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륜은 역시 제가 글자를 크고 작고 써놨어요. 아버지 부자, 아들 자자, 임금군자, 신하신자, 지아비 부자, 아내 부자, 어른장자, 어릴 유자, 유치원 할 때 그 유자입니다. 벗붕자, 벗우자, 붕우. 그래서 부자 유친,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친해야 돼요? 아들이 작은 자가 큰 자인 아버지를 효도해야 되고 공경해야 돼. 물론 이건 옳은 말이지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하려면 사랑해 줘야 되죠. 또 군신유의, 신하는 작은 자인 신하는 큰 자인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임금은 작은 자인 신하에 대해서 공의로움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부유별, 아내는 남편보다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말씀하면 알았습니다, 하늘처럼 모시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별하고 있어 무조건 순종만 해라, 죽은 듯이 지내라, 그게 아니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강점이 또 있어요. 제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그쪽으로 쏠리는 면도 있을 거예요. 장유유서, 물론 저 이거 좋아합니다. 어른 먼저 밥 숟갈 드는 거 저 싫어합니다. 제가 눈총을 주거든요. 어른이 먼저 딱 접시 들고 가셔야 되고, 뭐 뷔페 같으면은 또 자리에 앉았더라도 어른이 먼저 딱 이렇게 수저를 들고 그래야 돼요. 또 뭐 일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먼저 문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먼저 나가고, 또 아이들이, 학생들이 뒤따라 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인권 문제로 결부가 될 때는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장자, 어릴 유자, 질서, 섬김을 강조합니다. 어린 자는 작은 자는 큰 자에게 양보를 해야 되고 먼저 나서서는 아니 되고, 그러나 또 어른의 입장으로서는 어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인도해주고 이렇게 또 고무시켜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끌어줘야 되겠지요. 붕우유시는 이거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같이 믿음,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오륜 가운데에서는 이 네 가지 항목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그림으로 표시된 거 보세요. 부자유친,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못된 임금이 나타난다거나 아주 포악한 아버지라든가, 또 아내를 구박을 하는, 학대를 하는 남편이 생겨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악용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은 하늘 같고 아내는 땅과 같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통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임금과 신하도 통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게 직무가 다르고 지위가 다를 뿐이지요. 통격으로 저는 인정을 해요. 자, 과제물 드릴게요. 30분 정도 시간 안배하셔서 3분의 1 조금만 이렇게 작성하세요. 인권에 비추어, 아까 우리 삼강오륜 배웠잖아요. 삼강오륜의 가르침에 대해서 학생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론 유교에서 말한 삼강오륜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용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악용이 안 되다소 치더라도 남편은 하늘이요 아내는 땅이다, 거기에는 이제 동의를 못 하거든요. 제가 그건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를 자기 생각 소신껏, 나는 이 삼강오륜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신껏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좀 이따 만납시다.